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일단은 뭐 코스닥은 매우 훌륭하게 마감이 좀 되었었는데 코스피는 소폭 밀리는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셧다운에 대한 공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셧다운의 우려가 혹은 셧다운이 됐던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상 증시가 그렇게 크게 폭락했던 경험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설사 이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 할지언정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하방 안정판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 상태에서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찌됐든 물리더라도 금요일날 시작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생각으로 시장은 좀 돼 있었는데 주말 사이 미국의 셧다운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큰 폭의 미 증시 상승이 오늘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준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뭐 주말에 항상 뭐 진행하던 뭐 방송이라든지 내용들을 공유를 좀 못해 드렸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으로 뭐 좀 문제가 생겼고 장소를 조금 다리가 좀 다치는 바람에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 시스템을 좀 옮겨놔서 그 과정 속에 이게 인터넷이 한쪽이 좀 미비가 되다 보니까 방송 자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양해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재고 감소와 리스타킹 수요 증가에 삼성의 반경, 알테오젠의 빅딜 신고가 임박. 말 그대로 코스닥 1위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두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 코스피도 1.73%, 코스닥도 1.26%, 코스닥 150은 무려 2%대 강세로 일단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다 시가총액 1위 종목군들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알테오젠의 흐름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시장에서 조선과 방사는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이 계속 체크하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저는 부담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당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셔라, 뭐 방산을 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얘네들이 더 가도 저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구간에서 그냥 매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투자의 방향에서는 방산주 결코 만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이 얼마나 나온 이후에 다시 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단기간에 너무나 폭등을 많이 했죠. 시가총액 자체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네이버를 넘어서 8위까지 올라왔고 여기에서 딱 7% 올라가면 기아의 시총을 넘기는 흐름이 됩니다. 사실 이들 종목의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러니까 포워드 영업이익으로 올해 영업이익을 1조 7천억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아를 넘어가고 현대차를 넘어가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고 한번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GTC 2025를 이제 앞두고 아마 오늘 밤부터 GTC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이든 유리기판이든 양자아무든 그 가운데 대장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고 저도 모르죠. 어떤 종목이 어떠한 프레임에 의해서 갈지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 안에 대장주가 뭔지를 체크를 해놓고 매매를 할 계획이라면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이슈와 재료가 붙어 나왔을 때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기다려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라고 방법적인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종목군들 이야기하고
뭐 수익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은요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계속 하염없이 들고 있다면 가능한데 매일같이 종목이 바뀌고 이미 다 사서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한다면 그게 주식에서 어려운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다 매매는 한 바퀴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게 어려운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처음부터 올라가는 첫 시작점에서 종목 안 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대의 주도주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매매를 안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상 수급은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오늘 지수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다 끄집어 올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한 기술 수출이 주가를 만들었고, 동시에 알테오젠이 가면 리가캠, 한올, ABL 등 플랫폼 기업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알테오젠만 23조인데 리가캠, ABL, 한올, 에이플 몇몇 종목군들이 같이 따라가 버리면 시가총액 30조가 움직여 버리는 마술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단기 저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폭등을 해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끄집어 올리는 것은 확실히 제약바이오고 반도체에도 최근에 지수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듯 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같이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짜보고 조선과 방산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도 끊임없이 나와주고 모멘텀도 계속 나와줘요. 그러니 신고가를 가고, 그러니 돌파가 나오고, 그러니 천정부지로 비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완벽한 피라미드 상승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약간의 포지션을 먹던지 아니면 눌림을 기다리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가가 더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연속적인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급등을 해서 이틀 만에 대형주가 20%가 올랐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한 차례 더 5%든 6%든 올랐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20조, 30조짜리가 3일 만에 시총이 5조, 7조씩 불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왜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선물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면은 먹을 구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돈을 안 쓰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구간에서는 호재가 더 많이 나오고 좋은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버릴 때는 단기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은 알테오제 신고가 치는지 좀 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볼 것 같고 로봇주도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종목군들 보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를 좀 보면요.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사실상 이 기울기가 그 45일선이라든지 60일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이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했는데 지금 완만해져서 평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변곡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때 나왔던 거래대금 강한 거래대금의 2조짜리 거래대금 이후부터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바꾸고 122평선을 테스트한 테스트봉이고 이제는 돌파봉이기 때문에 볼벤 상단을 뚫냐 마냐 딱 이건 것 같아요. 여전히 올라가면 저는 그냥 매도하고 또 눌림에서 또 매수로 대응할 것 같고 이때 이렇게 사서 여기서 일부 팔고 조금 남았었던 거 한 요 정도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또 다시 했던 것 같은데 매수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위에 올라가면 다시 매도로 대응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최근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딱 그어 놓고 보면요. 하단과 상단의 추세선이 일치하는 이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때 만들어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평행 수평선에서 올라오면 아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올라오면 저항이고 이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신고가를 한번 더 치는데요. 저는 이 볼벤이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이 볼펜을 뚫고 올라와서 다시 맞았을 때는 조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여기서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렇게 볼펜을 뚫고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볼펜을 못 뚫고 가면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볼펜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 볼펜 아래로 내려왔을 시 그때부터 주의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구나.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볼펜 뚫고 계속 상승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신고가 영역을 한 번에 뚫을지 아니면 이 신고가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지 딱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네요. 내일까지가 아마 시세의 클라이막스가 좀 되지 않겠냐 싶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명분이 좀 약한 상승이라 또 좁은 구간에서 되돌림이라 다시 밀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 시스템은 이런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밀렸다가 재차 올라오는 쌍봉 구간 만들고 밀리고 쌍봉 구간 만들고 이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주식에서는 하나 시스템도 차트상으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박스로 갇혀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돌파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적합하지 않은 흐름이다. 하나오션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이거는 투자로서는 지금은 메리트 없어 보이고 현대중공업도 다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못 들어간다. 종목군들 단 하나도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최근에도 좋았는데요. 최근에도 좋고 이때죠. 엄민정 연구원의 리포트가 좀 나오는 어제 그제 뭐 엄민정 연구원 리포트 나오고 또 방송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진짜 현실로 세상에 나오면서 기술 이전까지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45만 2천 원이 이제 그 신고가 영역이죠. 이 신고가 영역을 시가에 테스트하고 다시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 대금을 동반하고 올려친다면 이 구간이 돌파로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 구간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시가에 들어오는 힘의 강도를 시가에 들어오는 힘의 강도를 체크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이 힘의 강도를 그 다음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시장에 관심은 이 알테오젠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시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대금이 많이 터져야 되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 일단은 440억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시가 이 싸움의 강도가 굉장히 클 것 같다. 시가를 좀 중요시 생각하고 시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돌파 매매를 할지 눌림을 할지 내일 알테오젠에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 싶고요. 사실 오늘 눌림으로 좀 들어가서 반은 팔고 한 이게 이제 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반 팔고 반은 남겨놓고 지금 뭐 시간에 비싸게도 못 팔았던 것 같아요. 비싸게도 못 파는 것 같고 한 세 번째 타이밍인가 아무튼 5시 좀 넘어서 남은 거 날려버리고 좀 마감을 쳤는데 내일 아마 다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다시 봐볼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지금 대표이사가 지난번에 기술 이전을 하겠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한 급등을 좀 보였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시키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지금 확실한 건 없어요. 이게 당연히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은 없고 당연히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나온다. 이 말도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ABL 바이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퓨처캡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있지만은 그냥 다 도전이고 뭐 어느 구간이 좋은 자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도전이고 그냥 매수해서 바이 더 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요새 유한양행도 3월 20일 날 이 렉사랑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는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주가가 데이터 다 나오고 이거를 뚫는 이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은 것 같다 싶고요. 유리기판 반도체 좀 보죠. 자, 캠트로닉스 어제 흐름도 참 지난주 금요일날 흐름도 참 좋았던 것 같고 시간에 좀 올랐다가 시가 3% 뜨고 좀 밀렸는데요. 다시 좀 밀려가지고 뭐이 위에서 출발을 하겠죠. 시간에 떠 있으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3월 20일 날 삼성전자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주총이라든지 삼성전기 주총에 다시 한번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한 내용을 기다리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에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좋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고, 캠트로닉스. 저는 일단은 캠트로닉스를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그런 이벤트가 남아있다. 삼성전기의 주주총회 이벤트가 남아있다. 그러한 구간에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싶고요. 엔비디아의 GTC에서 사실 지난번에 젠슨 토르 이슈에 RS 오토메이션이 급등을 하고 유니퀘스트가 급등을 하고 둘 다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지금은 저도 이런 종목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들어갔으면은 들고 있겠는데 지금 들어가서 여기 저항에 맞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한 적어도 이 정도 자리에 들어갔으면 버티겠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 로보티즈가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도 3만원에서 벌써 25% 30%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박스권을 이 자리로 잡아야 되겠죠. 이 자리가 하나의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이 돌파되는 흐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이 헤드앤숄더를 만든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량을 이것 좀 지켜보면서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지금 윗 구간에서 아주 좁게 컵앤 핸들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 이후에 짧은 이 상승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해 놓고 종목을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암호 쪽도 이 퀀텀데이 3월 2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매매 안 할 거고요. 계속 가면 매매 안 할 거고 눌림이나 조정 나오면 매매할 건데 아직 나오지는 않죠. 이런 조정이나 눌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놓고 볼 것 같고 ICT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딱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압기 쪽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변압기 쪽도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좋으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변압기 쪽에서 어, 반덤핑 관세가 4월달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은 제거가 되면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밖에 이제 시장 기존의 주도주였던 강했던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 BHI가 있겠죠.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가 조만간 나올 건데요. 어제는 또 강하고 또 오늘은 그냥 원웨이로 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해 놓고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매수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보고 있으니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확실히 그냥 알테오젠 아침에 흐름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볼 것 같고 오늘 좀 강했던 뭐 3 에어로로직스라든지 혹은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SMCG 맞아. SMCG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화장품 관련 섹터인데 최근에 박스권 돌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42,500원 이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면 42,500원, 42,200원 이런 구간에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눌림으로 아마 내일 공략 포인트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